안녕하세요. 결혼 6년 차에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자 직장인입니다. 3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이혼 결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막상 하고 나니 세상 후련하고 삶이 심플해져서 기혼일 때보다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구독자분들은 혹시 남편과 경제적인 부분을 얼마나 공유하시나요? 부부라면 당연히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이 있기 마련인데요. 사실 들여다보면 부부가 각자 돈을 벌 경우 각각 관리하고 노터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알게 모르게 새는 돈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과 합의했던 게 경제적인 문제는 부부가 같이 공유하고 돈 관리를 일원화하자는 거였습니다. 대개 많이 버는 쪽이 관리를 하기 마련이지만 보통은 여자들이 꼼꼼히 돈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 수입도 제가 관리하기로 했고 남편에게는 용돈을 얼마씩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동의했던 건 아니고요. 당연히 다툼이 있긴 했어요. 많이 버는 사람이 돈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가만 보면 너는 돈 굴리는 재주는 없어. 주식도 모르고 투자도 도박인 줄만 알잖아. 월급만 꼬박 저축하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인 건데 매달 저축에만 의존하겠다고? 차라리 내가 돈 관리할게. 나한테 맡기는 게 어때? 나는 주식이고 투자고 그런 위험한 건 싫어. 그래도 부동산 투자는 관심 많으니까 목돈 모을 때까지는 내가 돈 관리할게. 자기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버는 돈 주식에 올인하는 멍청한 짓은 하기 싫어. 그렇게 개미처럼 모아서 언제부터 부자 달래. 그런 마인드는 돈 못 벌어. 어쨌든 좋아. 초반에는 너한테 맡겨볼 테니까 한번 해봐. 근데 내성에 안 차면 각자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잘해봐. 결국 조건부로 제가 경제권을 넘겨받았고 결혼 초반까지는 그럭저럭 딱히 문제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근무해요. 솔직히 말해 남편보다 급여도 많고 여자로서는 참 괜찮은 직업이죠. 결혼할 때가 32이었는데 그때 모은 돈도 1억 가까이 되어 남편보다 돈도 더 보태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고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 대리입니다. 다만 연애할 때부터 느낀 거지만 남편은 저보다 재테크에 관심도 많았고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엄청난 장점처럼 비쳤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구멍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네요. 고지식한 편인 남편은 정말로 자기가 버는 월급 저한테 전부 가져다 줬고 저도 남편한테 저축 현황을 보여주면서 나름 투명하게 경제권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남편이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어찌하는가도 배우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었는데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자기 부모한테 하듯이 잘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지만요. 아마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자기 부모처럼 잘하겠다는 신랑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전 어색해하면서도 잘하려고 하는 거 제가 분명 느꼈었고요. 시댁 식구들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이니까 시간이 가고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레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친정과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가까운 시댁보다는 덜 챙기게 되긴 하더라고요. 시댁은 우리 부부집에서 대략 10분 정도의 거리이고 친정은 경기 남부 끝자락이라 서울 근교인 우리 집에서 거의 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얼굴 뵙기 힘들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뵈려고 노력했습니다. 신혼 때는 남편도 자주 간다는 말 없이 제 뜻을 따라줬고요. 뻔질나게 오라가라 하는 시댁에 비하면 자주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사위에게 오라가라 하거나 일 시킨 적 없습니다. 부담 준 적도 없으시고요. 이건 남편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결혼하고 아빠 첫 생신 때 딱 한 번 전주로 당일치기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는 저와 남편에게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랑 사위 고마워.
엄마 아빠 데리고 다니느라 고생했어. 고맙긴. 엄마 아빠만 한가하면 더 자주 다닐 텐데.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엄마. 말이라도 고맙다, 딸. 김서방, 이거 받아. 운전하느라 고생했는데 기름값 보탰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기름값 하라고 용돈도 챙겨주십니다. 하지만 시댁은 좀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안 건데 시댁은 외동딸 키우는 우리 친정 부모님보다 자식들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들 하시는 건 물론이고 하나이는 시누이도 엄청 귀하게 키웠다고 제 앞에서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귀한 아들에게 시집온 저도 귀한 대접 받을 줄만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를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집 시녀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엔 부모님 챙기지도 않던 자식이 결혼하면 효자 된다더니 남편 역시 저에게 늘 대리효도를 바라네요. 시댁은 가까워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같이 밥 먹고 만나는데 고부지간 가까이 살수록 안 좋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가족 모임이나 행사는 뭐 그리 많은지 툭 하면 모이자며 일하는 우리 부부를 오라가라 했습니다. 명절 빼고도 제사도 많은 집안이라 2달에 한 번은 가서 제사 준비까지 도왔던 것 같네요. 암튼 이렇게 집안 행사를 도와줘도 시부모님한테 고맙단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용돈은 결혼 안 한 시누이만 챙겨주시고요. 생일 챙겨받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시댁에 가면 갈 때는 하다못해 과일 한 봉지라도 늘 사서 가는 저인데 어쩌다 빈손으로 가면 이때다 싶어 싫은 소리 시전하는 게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댁 갈 때 빈손으로 오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어머니. 퇴근하고 바로 오는 바람에 마트에 들릴 여유가 없었어요. 아이고, 다음부터는 오기 전에 꼭 전화로 뭐 사올지 꼭 물어보렴. 네, 어머니. 다음부터는 주의할게요. 제가 시댁에 가면 빈손으로 왔나 안 왔나부터 따지고 며느리에게 쓰는 돈은 10원 한 장도 아까워하는 게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찾아뵐 때마다 늘 제가 신경 써서 시부모님 드릴 거 준비했고 온갖 시댁 식구 모임 때 선물이며 용돈이며 제가 다 챙겼습니다. 명절에 과일을 사서 가면 아, 그거 벌써 사놨는데 또 사왔네. 이런 식으로 매번 좋은 소리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안 챙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돈 관리를 제가 했으니 챙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만 이러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은 딱히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았고요. 제가 챙기는 만큼 친정에서는 그 이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시댁은 반도 돌려주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인지 정말 빈손으로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저도 서운한 나머지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했었네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딸이 아기 낳았다고 조리원 비용도 내주시고 아기 오시면 이것저것 사주시는데 당신네 부모님은 어쩜 귀족의 한 장이 없어? 진짜 너무하신다. 내 동생이 아기 옷 사왔잖아. 그거만 됐지 뭘 얼마나 바라길래 그래? 너희 집에서 그만큼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아가씨가 아기 내복 한 장 사온 걸로 끝이라 이거야? 내가 그동안 당신네 집에 한 게 얼만데. 그거 알면 이렇게는 못하지. 아무리 그래도 손주 보신 분들이 10만 원 한 장 주시는 게 어려운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너희 집이 우리보다 여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하나 본데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나랑 내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야. 내 동생 결혼도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여유 없으실 거야. 사소한 거 가지고 서운해하지 마.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야지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야 하냐? 부모 자식은 당신하고나 부모 자식인 거지 나는 아니야. 나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서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남편과 싫은 소리가 오갔지만 답 없는 언쟁일 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편과 제가 생각이 달랐으니까요. 그런 서운함이 점차 쌓이면서 저도 시댁과 점차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왜 나만 잘해야 하나 이런 생각은 며느리라면 다들 한 번쯤은 하는 생각일 겁니다. 첫 아이를 낳고 2돌 지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 저희가 내 집 마련을 하고 남편이 주담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그 즈음 남편이 돈 관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우리 부모님 챙기는 거 직접 하고 싶어. 당신 그동안 우리 부모님 챙겨드리는 거 힘들다고 했지? 앞으로는 내가 우리 부모님도 챙기고 당신 부모님도 챙겨드릴게. 그동안은 나도 용돈 받아 쓰다 보니까 나도 마음껏 챙길 수가 없더라. 이제부터는 각자 월급 관리 각자 알아서 하는 건 어때? 생활비는 각자 내는 걸로 하고 말이야. 대신 생활비에서 저축하고 재테크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해볼게. 집 사면서 대출은 내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양가 부모님은 똑같이 잘 챙길 테니까 나한테 맡겨놔. 내가 월급이 더 많은데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않아?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돈 굴리는 재주는 없다고. 그럴 거면 차라리 따로 관리하던가. 내가 잘해보겠다는데 한번 믿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각자 월급을 관리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을 이원화하는 게 싫었던 저는 사실상 월급을 받아도 남편에게 거의 주다시피 했고 그동안 제가 관리했던 경제권을 남편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3년 만에 내 집 마련한 게 기뻤던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휴직을 하는 동안 버는 돈이 없으니 차라리 남편이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고요. 남편은 자기가 돈 관리하면서 돈도 잘 굴리고 양가 부모도 서운하지 않게 챙기겠다며 큰소리쳤지만 정작 한 달이 흐르고 두 달이 흐르고 반년이 흘러도 자기 부모님만 챙길 뿐 그동안 1년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친정의 용돈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부모님은 주말마다 외식 시켜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은 아이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내려가는 것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엔 자기 집에 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도 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지금은 언제 그런 말 했냐는 식이었죠. 속상한 거야.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제가 형제라도 많으면 다른 형제라도 믿고 있겠지만 무남 동료 외동딸에 오로지 저만 보고 사시는 부모님인데 애 낳고 나서 더 소홀해지기만 했으니까요. 물론 제 월급으로 매달 용돈도 조금씩 드리고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챙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남편이 나서서 챙기는 거랑 저 혼자 챙기는 거랑 기분이 다르잖아요. 나중에 복직하니 그나마 남편 눈치 안 보고 저는 저대로 우리 부모님 챙긴 거지 휴직하고 집에 있을 때는 남편 눈치 보여서 쉽사리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돈 관리하면서 어찌하는지 지켜봤는데 참 씁쓸했습니다. 저한테 용돈 받아 쓰느라 양가 부모한테 자식 노릇 못한 거라고 하더니 자기 부모에게만 자식 노릇하느라 정신 없는 거 보고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손녀딸을 봐주신 적도 없으시면서 뭐 그리 바라는 건 많으신지 모릅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 중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게 있었는데요. 시댁에는 며느리가 잘해야 하는 거고 친정에는 사위가 잘하는 게 보기 좋은 법이야. 안 그러니? 각자 자기 부모만 챙기면 그것만큼 꼴 사오는 게 어디 있겠냐? 아마 우리 아들은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할 거다. 며느리가 시댁에 잘하면 아들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그러는 거야.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들을 때는 그냥 넘겼지만 자꾸 들으니까 저도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그런데 어버이날 앞두고 저한테 뭘 또 바라시는지 저런 말을 하시길래 저도 말대꾸를 한 번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우리 친정 부모님은 평생 가도 남편에게 대접도 못 받을 것 같네요. 어머님 아들은 본인 부모한테나 잘하지 친정 부모님은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살짝 당황은 하시면서도 자기 아들 편을 끝까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집온 여자가 남편이랑 같을 수는 없지. 모자란 부분은 네가 차려들으면 될 거 아니니? 이러시길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우리 친정에 어찌하는지를요. 아니요, 어머니. 모자란 부분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아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셨어야죠. 아들한테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럼 저한테도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그게 원칙이라 생각하신다면 남편이 친정에 하는 거 보고 배워서 똑같이 하겠습니다. 남편이 하는 만큼 똑같이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시댁에 잘하라는 잔소리를 멈추시더군요. 어머니가 저리 말씀하실 때마다 짜증이 솟구쳐서 남편도 같이 싫어졌습니다. 우리 친정에 안 하는 남편은 아랑곳하지도 않으시면서 시댁에 내가 잘하길 바라는 마음만 크신 것 같아서 어머니가 저런 말 할 때마다 그 다음부터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관심이 없는 건지 제가 친정 부모님 생신 다가올 때마다 며칠 전부터 전화 한 통 드리라고 부탁을 해도 막상 당일에 물어보면 깜빡 잊은 척 하면서 이럽니다. 아, 바빠서 깜빡했네. 어차피 당신이 용돈 드렸지? 다음에 내려가면 식사 대접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시댁에 그나마 하던 것도 하기 싫어졌고요. 두고 보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모한테 하는 만큼 당신 부모한테 할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시댁에는 며느리가 잘해야 한다는 어머니 말 진짜 듣기도 싫다. 당신이 부모한테 하는 거 절반만 했어도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야. 인간적으로 너무 당신 부모만 챙긴다고 생각 안 해? 이럴 거면 나한테 잘하라는 말 하지 마. 어차피 효도는 셀프잖아. 그냥 각자 부모한테 잘하자. 내가 나 키워준 부모님보다 왜 당신 부모님을 더 챙겨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당신은 무슨 피해의식 있어? 내가 우리 부모한테 뭘 얼마나 잘한다고 볼멘 소리를 해. 더 해드리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 못 해드리는구먼. 효도는 셀프라고? 그래 좋아. 그렇게 못마땅하면 나는 내 부모만 챙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누가 들으면 그동안 우리 부모님 퍽이나 챙긴 줄 알겠네. 그나마 당신 체면 살려주려고 김서방 드리는 거라고 거짓말한 거 모르니? 어차피 그 돈도 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 우리가 집도 사고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게 내 덕분이라는 걸 몰라? 남편은 제가 불만을 표시하면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게 다 자기 덕분이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시켰습니다. 말 안 통하는 남편과 싸워봤자 저만 입이 아프니까요. 그때부터는 포기하고 남편이 뭘 하든지 신경 안 쓰려고 했습니다. 이런 거 당해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남편이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면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친정 부모에게는 차마 말할 수도 없고 켜켜이 불만이 쌓이고 부부 사이도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속도 없이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신이 나서 나중에는 큰일을 한번 벌리더라고요. 시아버지 칠순 쯤 남편이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이제 더 나이 드시면 여행 다니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 이번 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일본 온천 여행 보내드릴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내 동생도 같이 가라고 했어. 나도 같이 갈까 해. 당신은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랑 가는 거 싫을 거 아니야. 애도 아직 어리니까 당신은 그냥 애랑 집에서 쉬어. 내가 모시고 다녀올게. 시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가겠다 하는데 거기에는 저와 우리 딸은 데려가지 않겠다 하더군요. 물론 제가 싫어한다는 이유와 아이가 어리다는 핑계를 대긴 했지만요. 기분이 확 나빠져 버린 제가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당신 맘대로 해. 어차피 내 허락받고 추진할 것도 아니잖아. 대신 당신 돈으로 보태서 가라? 야, 그런 말이 어딨어. 같이 보내드린 거면 돈도 같이 부담해야지. 아가씨 간다며. 아가씨랑 같이 부담하면 되겠네. 나는 우리 부모님 생신 챙겨드려야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여행을 가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니까. 사실은 그해 전년도가 친정엄마 칠순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무지 서운했지만 그냥 넘어갔던 일이 있어요. 하필 시아버지랑 친정엄마랑 생신이 일주일 차이여서 남편이 했던 짓이 더 서운했네요. 저한테는 말도 없이 자기네 부모님과 신우까지 제주도 여행을 계획해 놨더라고요. 저는 엄마 칠순이니 오래간만에 친정에 내려가 좋은 곳에서 칠순 생신을 챙겨드리고 싶었는데요. 남편이 자기 부모와 제주도 가겠다는 바람에 완전 마음이 상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지 않겠다 했고 말다툼 끝에 며칠간 냉전을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는 한다는 말이 뭐였냐면요. 언니, 다음 주 우리 아빠 생신 때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언니 못 간다면서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매번 가족 모임에 안 오려고 하고 은근히 빼는 것 같아요. 애 핑계 또 정도껏 떼야죠. 이번에 안 오는 대신 우리 부모님 용돈이나 두둑히 챙겨주세요.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안 서운하죠.
이런 말을 하는데 하도 얄미워서 한마디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오빠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우리 각자 셀프 효도하기로 한 거요. 아가씨랑 오빠 부모니까 두 분이 알아서 잘 챙기세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시고요. 언니, 말을 뭐 그리 서운하게 해요. 언니는 우리 집 며느리잖아요. 시집간 딸은 당연히 친정에 어느 정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요. 똑같이 하는 만큼 하겠다는 못난 마음 가지면 언니만 손해줘. 마음을 왜 그렇게 써요? 둘이 돈도 많이 벌면서 왜 그리 인색하냐고요. 마음 씀씀이 좋게 쓰는 건 제가 아니라 오빠예요. 저 결혼해서 몇 년을 어찌 살았는지 모르세요? 저 친정에 1년에 겨우겨우 5번 갈까 말까 해요. 그나마 친정 부모님이 손주 보겠다고 오시니까 보는 거죠. 내가 얘기 안 하면 갈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챙길 줄 모르는 게 아가씨 오빠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1년 지나고 칠순이라며 또 일본 여행을 보내주겠다 하니 제 속에 어땠을 것 같아요? 시누이는 땡전 한 푼 보태는 거 없이 딸려간다니까 더 얄밉고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 칠순 때는 우리 부모님과 어디 가서 밥 한번 먹을까 고민조차 안 했던 게 남편 놈입니다. 친정엄마에게는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자기 부모 챙기느라 생신 때 얼굴도 안 비쳤으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절대 속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는 차마 시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렸다는 말은 못했어요.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갔는데 당연히 앞에서 괜찮다 말을 하셔도 서운해하는 기색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혼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싸움에서 열받아 이혼한 애 만회한 적은 있지만요. 저 홀몸이었다면 결혼해서 3년 안에 아마 때려치웠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커가는 거 보면서 공동명의이지만 내 집 사고 재산 늘리고 잔고 늘리는 재미로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와 자기 동생에게만 관대했지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색한 편이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었거든요. 돈 아깝다고 술도 안 마시고 골프도 안 치고 친구도 잘 안 만나는 사람이에요. 처가에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니 돈 관리를 오죽 잘했겠어요? 그러다 한창 다들 주식으로 돈 번다 할 때 남편이 돈을 좀 벌었습니다. 집 산 지 3년 만에 2억 가까이 되는 주택자금 대출 전부 상환했다며 제 옆에서 엄청 잘난 척을 했거든요. 저도 월급 다 주다시피 했으니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는데요. 물어보면 남편은 왜인지 몰라도 정확한 액수를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돈 벌었다니까 나도 너무 기분 좋아서 그래. 대체 잔고가 얼마야? 대출 갖고 남은 돈이 있는 거야? 나도 보여줘. 어허, 남자가 돈 굴리는 거에 뭘 그리 관심을 가져? 당신이 알면 겁먹을 거 뻔해. 모르는 게 좋아. 내가 알아서 빚도 갚고 투자도 다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중에 천천히 말해줄 테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 대출이 워낙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남편이 대단해 보이긴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때는 뭐든 넣기만 하면 돈 버는 때였다고 하더군요. 혼자 버는 것보다 제 월급으로 같이 투자를 하니 금방 종잣돈도 목으로 투자도 대박이 날 수 있었던 거죠. 그때는 남편이 저 모르게 딴 주머니 비슷하게 차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누구든 경제관념 바로 선 사람이 돈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그때는 남편이 돈 벌었다는 말을 믿고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남편은 돈이 있으면 꼭 딴짓을 하거나 딴 주머니를 차려고 한다는 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꿍꿍이를 알게 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때가 남편과 결혼 5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생일 때는 꽃바구니 한번 가져다 준 적 없고요. 아이랑 어디 놀러 간데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콘도 아니면 안 가는 사람이 갑자기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곳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번 달 말일에 장인어른 생신이지? 내가 미리 호텔 예약해놨어. 그동안 내가 돈 아낀다고 사위 노릇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말이야. 좋은 호텔에서 같이 식사하고 두 분 하루 편하게 쉬게 해드리자. 갑자기 왜? 당신 무슨 공돈이라도 생겼어? 아님 그 호텔 공짜로 당첨된 거야?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동안 우리 부모님과 외식하는 것도 돈 아깝다고 매번 엄마가 해주는 밥 얻어먹기만 하던 놈이 저런 말을 하길래 좋기보다는 왜 저러는 거지 하는 마음이 먼저 들더군요. 그랬더니 나름 정색하며 하는 말이 사위 노릇하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해? 그냥 두 번 생신 한 번 제대로 챙긴 적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제대로 사위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당신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 이제 여유 생기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뭐야. 앞으로는 처갓집에 잘할게. 장모님께 말씀드려? 저는 남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 인간이 나한테 무슨 죄를 지었나 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갑자기 남자가 잘하면 여자가 생긴 게 아닌지 의심해 보라는 말이요?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니까 의심스럽네. 당신 혹시 나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나한테 미안해서 괜스레 잘하려고 수쓰는 거 아니고? 그랬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고 눈까지 치켜뜨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몰라? 나 돈 아까워서 약속도 잘 안 잡는 거 알잖아. 근데 여자는 무슨 돈 안 쓰는 남자한테 여자 꼬이는 거 봤어? 절대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어쩔 거야? 내가 큰맘 먹고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모시겠다는데 안 가겠다는 거 아니지? 그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못 이기는 셈 치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 결혼 초에 저랑 같이 여행 갔던 이후로 오래간만이었던지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남편 의중이야 어찌됐든 앞으로 잘한다는 말에 그래 이제까지 서운한 거 어찌 갚으려나 한 번은 봐주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 말대로 친정 부모님을 서울 고급 호텔에 모셨습니다. 부모님과 오래간만에 본 것도 좋았지만 호텔 뷔페에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시내 구경도 하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 보면서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서운한 건 있었지만 남편의 한 번의 이벤트에 마음이 녹을 수가 있는 거구나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연신 웃는 얼굴로 이러셨죠. 우리 딸이랑 사위 덕분에 이런 좋은 데서 밥도 먹고 잠도 잘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너희도 애 키우고 돈 버느라 힘들 텐데 챙겨줘서 고맙다. 김서방, 자네 부모님한테도 꼭 효도하고 너도 시부모님한테 잘해야 한다. 알았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시부모님께 잘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도 남편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해야겠다 결심했고요. 근데 오랜 시간 퉁퉁거리던 습관이 쌓이다 보니까 상냥한 말투나 다정한 태도가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잘하는 만큼 나도 시부모에게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얼마 후에 일어났습니다. 신우이는 결혼하고 나서는 저에게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시집 가기 전에도 본인이 바라는 게 있을 때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던 사람이라 저는 신우이 전화가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제 속을 뒤집는 일이 현저하게 줄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신경 끄고 살았어요. 물론 남편과는 죽고 못 사는 남매 사이입니다.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난데없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대뜸 한다는 소리가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신우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말이죠. 언니, 오빠가 말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그러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나는 언니가 우리 엄마 아빠랑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지 뭐예요. 근데 이렇게 큰 도움 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니, 내가 이번 일을 살면서 두고두고 언니랑 오빠한테 잘하는 걸로 갚을게요. 이러는데 대체 뭐가 자꾸 고맙다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아가씨, 저한테 대체 뭐가 고마운데요? 저는 그럴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요? 고맙다는 신우에게 이유를 되묻자 신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언니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아님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 큰돈을 줬으니 내가 당연히 고맙다고 하죠. 오빠가 언니랑 같이 해주는 거라면서 지난주에 1억 입금해준 거 잘 받았어요. 그 돈 아니었으면 저 내 집 못 마련했을 거예요. 언니랑 오빠가 돈 보태준 덕분에 대출도 안 받고 저 완전 시댁에서 대우받는다니까요? 이러면서 웃는데 잠시 사태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가씨, 오빠가 지난주에 1억을 보냈다는 거죠? 그 덕에 아가씨는 집을 샀다는 거고요? 네, 그동안 언니 하는 거 보고 오해했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고마워요. 근데 언니, 왜 전혀 모르는 일처럼 얘기해요? 설마 오빠가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돈 준 건 아니죠? 신우가 본인이 혹시 실수한 게 아닌가 하며 묻는데 이미 저는 뭘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 놈이 저 모르게 1억이라는 큰 돈을 신우에게 상의도 없이 그냥 줬다는 거였습니다. 그 큰 돈을 갚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준 거더라고요. 아가씨가 살면서 잘하는 걸로 갚겠다고 했으니 뻔한 거죠. 생각해보니 그동안 남편은 저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속 시원히 오픈한 적이 없었어요. 자기가 돈에 관심이 많고 재테크를 잘한다는 이유로 제 월급까지 가져갔지만 생활비만 줄 뿐 저는 대체 우리 재산이 얼마고 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하는 게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죠. 대출 없다고 하는 남편 말만 믿고 있었고요. 그날 남편에게 신우와 통화했던 걸 말하며 추궁했습니다. 당신, 나 몰래 아가씨한테 돈 준 게 1억이라며? 전부 당신 돈으로 준 건 아닐 거 아니야. 돈 벌었다고 큰 소리 치더니 1억도 우습냐? 어쩜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딴 건 필요 없고 당장 당신 계좌 까봐. 내가 이제까지 당신한테 준 돈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고 싶고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아야겠어. 내가 어느 정도 불리면 다 얘기할 건데 왜 이래? 그리고 내 동생 준 돈에는 당신 돈 들어간 거 없으니까 헛소리 하지 마. 내가 투자하고 수익 본 걸로 준 거니까. 애초에 당신 돈 불리는 게 내 돈 들어간 건데 왜 나랑 상관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 당신이야. 내가 불린 돈을 당신한테 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엄연히 내 돈이라고. 그 돈으로 내 동생 보태준 게 그렇게 안 있고? 당신은 정말 말이 안 통한다. 당신이 번 돈으로 보내줬다 이거야? 그럼 당신 돈으로만 재테크할 것이지 왜 내 월급은 달라고 한 건데? 당신 이제 보니 아가씨한테 그런 큰 돈 주는 김에 우리 부모한테 선심 한번 쓴 거네. 어쩐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한다 했어. 당신이 그럴 인간이 아닌데 말이야. 왜? 내 돈으로 주식 사고 번 돈으로 동생 집 사는 거 보태주는 게 조금은 양심에 찔렸니? 우리 부모님은 밥 한 번 먹은 걸로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돈 문제도 그렇고 나와 우리 부모에게 큰 선심이라도 쓰는 척 호텔에 데려가서 자기 같은 사위 없다고 한껏 잘난 척했던 걸 떠올리니 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남편에게 서운하고 미워도 아이를 생각해 믿고 맡겼는데 남편 놈은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네. 당신은 끝까지 당신 부모랑 동생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동생한테 1억씩 턱턱 내주는 사람이 계좌를 보여달라니까 싫다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당신 동생이 안타깝고 부모가 좋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돈 정확히 나누고 이혼해. 당신 부모랑 같이 살아. 나는 내 새끼랑 살 테니까. 이혼하자 이거야?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이혼? 이혼은 아무나 하냐? 내가 왜 가진 게 없냐? 내 직업이 없어 돈이 없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갖다 준 돈이 얼만데. 성과급 받아도 당신 전부 줬어. 기억 안 나? 내가 똑바로 다 계산해서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게 쉬울 것 같아? 당신 이름으로 된 재산은 이 집 공동명의인 거 하나야. 이혼하면 이 집 하나 나눠 가질 수 있겠네. 어디 한번 해봐. 내 돈 손댈 수 있나 보자. 남편은 끝까지 계좌 오픈을 거부했고 심지어 이혼하면 공동명의인 집만 나누겠다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바로 이혼소송 상담을 받았어요. 같이 살면서 이혼소송하는 게 힘들 것 같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찌 나누느냐도 걱정이었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기를 혼인기간이 3년 넘고 여자인 제가 가계 경제의 기여도가 높다면
당연히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주저없이 소송으로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이체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집값도 올라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분명 남편이 나 모르게 빼돌리거나 은닉한 재산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소송도 함께 청구했어요. 그러면 남편도 재산 목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니까요. 제가 이혼 소송 하겠다 선언하고 짐을 쌌더니 남편은 그제야 당황하더군요. 정말 이혼을 추진할 줄 몰랐던 거죠. 어차피 소송이니 제가 집을 나간다고 해서 흠 잡힐 일도 없겠다 싶어 제 짐과 아이 짐을 빼버렸습니다. 살던 집도 금매로 내놔버렸고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남편이 은닉해놓은 재산이 드러났는데요. 알고 보니 저 모르는 대출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굳고 계좌 공개를 거부한 게 왜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계좌에 있는 1억이 넘는 돈이 있어서 이래저래 조정받은 결과 3분의 2 가까이 되는 금액을 위자료와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일이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그제서야 남편이 저한테 싹싹 빌면서 이러더라고요.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우리 딸 앞날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소송 그만두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하자는 대로 전부 할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피땀 흘려 모은 돈인지 알면서 그 돈 다 가져가? 나는 당신한테 다 주고 뭘 다시 시작하려는 거야? 왜 다시 시작 못해? 집 한 돈으로 빚 갚고 처음부터 시작해. 능력도 안 되면서 대출까지 받아 동생한테 돈 쥐어주고 싶었니? 이건 당신이 다 자초한 거야. 나는 그동안 불의한 거 우리 부모님께 전부 갚으면서 애랑 잘 살 거니까 당신도 잘 살아. 남편이 보이는 눈물은 자기 살자고 흘리는 악어의 눈물로 보였고 전혀 사과의 마음이 닿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뭐 거의 정리가 되었죠. 전 남편이 이혼 전에 저는 돈 굴리는 재주가 없다고 가스라이팅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돈을 매일 만지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돈 굴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며 살아요. 물론 아이 아빠를 아이와 못 만나게 하지는 않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면접 교섭하게 해줍니다. 아이에게는 그래도 아빠인데 아이 앞에서 아빠를 나쁜 사람을 만들면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다행히 아이도 밝게 커주고 있고 이혼 후 삶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후회 안 합니다. 치사한 남편과 사는 아내분들, 부당한 거 절대 참지 마세요. 남자 그러는 거 절대 못 고칩니다. 그냥 그런 인간은 시댁에 데리고 살라고 주는 게 나은 거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다들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실수 안 하길 바랍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